강의를 이제 첫 번째 챕터가 9장인데 제목이 좀 장황하죠. 뭐 이렇게 장황해. Reaction Mechanism, Pathway, Bioreaction, Bioreacto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토픽들을 보면 중간체 그리고 Non-Elementary Rate Law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걸 오늘 할 거예요. 사실은 오늘 할 강의 내용은 물리화학 2시간에 다 한 거예요.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냥 살살 한다는 마음으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엔자임 반응.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것도 물리화학 2시간에 다 한 거예요. 마이클리스 멘트 메커니즘 얘기하면서 그 이니비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유해한 생체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먹는 약인데 그 약이 일종의 이니비터라고 했었어요. 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 엔자임 리액션과 이니비션에 대해서 아마 요거 다음 시간에 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제 요게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바이오 리액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뭐 강의 분량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살살 가봅시다. 중간체, Active Intermediate. 화학 반응이 그 단박에 여러 가지 스텝을 거치지 않고 한 스텝으로 그냥 일어나는 반응을 Elementary Reaction이라고 하죠. 그런 Elementary Reaction이 여러 개 모여서 메커니즘을 만들고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 사실은 이제 많은데 대부분인데 그런 반응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중간에서 잠깐 생성됐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물질을 이제 우리가 중간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그 중간체는 굉장히 연력학적으로 보면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Active Intermediate 이렇게 지금 불러요. 여기서 별 표시한 게 이제 그 Active Intermediate 중간체예요. 이 중간체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 잠깐 생성됐다가 또 금방 사라져 버려요. 특징은 이게 만들어지는 속도만큼 만들어지는 족족 사라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중간체가 일으키는 반응의 네트 레이트는 0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어요. 중간체가 일으키는 반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액티브 인터미디엇이 만들어지는 어떤 스텝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스텝들에서는 그 액티브 인터미디엇이 사라지겠죠. 이 중간체가 관여하는 모든 반응의 반응 속도를 다 합쳐놓은 그 네트 레이트는 0이 될 거예요. 거의 0일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물리학 2시간에 공부했던 steady state approximation, pseudo steady state approximation 그래갖고 우리가 PSSA 이렇게 불렀었죠. 물리학 시간에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hypothesis 이렇게 해놨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물리학 시간에 얘기할 때는 중간체가 A 스타라고 한다면 시간에 따라서 중간체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거의 변하지 않는다. 뭐 완전히 변하지 않는 건 아니죠. 이게 안 변하면 프로덕트가 안 만들어지지. 그런데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pseudo steady state라고 부른 거예요. steady state라는 말은 그게 농도가 됐든 뭐 온도가 됐든 어떠한 값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걸 steady state라고 하는 거잖아. 따라서 이 active intermediate 얘의 농도가 시간이 바뀌어도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pseudo steady state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가정하에서 그러한 가설하에서 식을 이렇게 쓰든지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식의 의미는 액티브 인터미디엇이 관여하는 반응의 이게 네트 레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트 레이트는 어떤 거냐 하면 이 전체 반응의 스텝이
하나부터 n까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뭐 3개의 스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스텝은 액티브 인터미디엇이 만들어지는 반응이고, 뭐 두 번째 스텝은 액티브 인터미디엇이 사라지는 반응이고, 세 번째 스텝은 액티브 인터미디엇이 프로덕트로 바뀌는 뭐 그런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각각의 그 엘리멘터리 리액션 스텝에 대해서 액티브 인터미디엇이 관여하는 반응 속도를 표현을 해서 걔를 다 합해 놓으면 그 값은 0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체 농도가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는 거겠죠. 그렇지? 네. 이게 0이 아니면 중간체 농도가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이게 액티브 인터미디엇입니다. 물리학 2 시간에 공부했던 거하고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표현만 살짝 달리 표현했을 뿐이에요. 리액션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보면 X축을 반응 좌표로 놓고 Y축이 에너지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화합물 이름이 뭐죠? 사이클로? 탄소가 몇 개? 4개. 그리고 수소가 2개씩 붙어 있죠. 각각의 탄소에. 그럼 이름이 뭐예요? 사이클로부탄. 사이클로부탄이죠. 사이클로뷰테인이 이거 이제 에틸렌 2개가 생기는 이런 반응. 이게 얘가 그냥 이렇게 가느냐, 따라서 봉우리가 하나만 있는 이런 반응이냐, 실제 그렇지 않아요. 실제 이렇지 않고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중간에 액티브 인터미디엇으로 이런 게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게 만들어지고 얘가 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일로 가든지, 결국은 이 반응은 사이클로뷰테인이 에틸렌 2개를 만드는 이 반응은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엘리멘터리 리액션 스텝은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반응이 간다고 그랬지 내가 지금. 그러면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엘리멘터리 리액션 스텝은 몇 개가 있어? 2개? 3개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그리고 얘가 일로 가는 거, 3가지가 있죠.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이 이렇게 뭐 이 반응은 아니지만 어떤 반응은 이렇게 단박에 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반응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액티브 인터미디엇을 만들고 걔가 어떻게 해서 프로덕트가 되는 이런 경로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가느냐라는 걸 이제 알아내면 우리가 그 경로를 리액션 미케니즘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리액션 미케니즘이 사람들이 관찰한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제한된 프로포즈드 미케니즘이 이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런 경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봅시다. 오늘 강의에서는 예를 3가지 보면서 이 pseudo steady state hypothesis 또는 approximation 이거를 사용하는 훈련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뭐 이미 개념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예를 가지고 훈련을 좀 받아봅시다. A가 B하고 C가 되는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근데 실험을 해봤어. 카이네틱 익스페리멘트를 해서 반응 속도 법칙을 rate law를 얻었더니 이렇게 된대. rate law를 얻었더니 만약에 elementary reaction이라면 rate law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RA는 속도 상수에다가 A의 농도의 1승 이렇게 돼야 되죠. elementary reaction이라면. 그렇지.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해서 속도 법칙을 정했더니 이렇게 된대. 이렇게 뭐 주렁주렁 뭐 여기 제곱도 있고 밑에 분모도 있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이 반응은 절대 엘리멘터리 리액션이 아니란 얘기죠. 엘리멘터리 리액션이 아니란 얘기예요. 질문이 이거야.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속도 법칙이 만들어진 거냐? 뭔가 얘가 사연이 있을 텐데 이 반응은 사연이 있는 반응이야. 메커니즘이 꽤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는. 그 사연이 뭐냐? 메커니즘을 제안해 봐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제한된 메커니즘을 한번 볼까요?
이게 제한된 메커니즘이에요. 이 액티브 인터미디엇의 개념은 우리가 물리학 투 시간에 그 린더만 힌셸우드 메커니즘이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아마 나중에 물리학 책 찾으면 그 사람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 이 개념을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린더만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 사실은 그 사람이 제안한 메커니즘하고 뭐 거의 같은 내용인데, 자, 리액턴트 A가 프로덕트 B하고 C를 만들어요. 그런데 뭐 지가 변신 로봇도 아니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푹 쪼개지면서 B하고 C가 생기는 뭐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라는 보장은 없지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분명히 액체 상태든 기체 상태든 얘네들이 반응을 할 때 A끼리 아마 막 충돌을 할 거예요. 그렇죠? A끼리 충돌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이게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면 이 반응은 최소한 A가 2개가 부닥쳐야 될 거 아니야. 뭐 3개가 동시에 부닥치는 일은 잘 안 일어날 테니까. 예. 반응식이 2A가 반응을 해서 뭐 B하고 C가 생기는, 또는 2B하고 2C가 생기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A가 B와 C가 되는 이런 반응식이 돼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학 반응식도 이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지 혼자서 뭐 갑자기 부르륵 떨면서 이게 쭉 쪼개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분명히 부닥쳤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텝에서 A끼리 부닥쳤을 거다라는 거예요. 리액턴트 A끼리. 그러면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를 주고받겠죠. 그래서 한쪽이 당구 치면 당구를 좀 꽤 많이 쳐보면 가끔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딱 쳤는데 지나가던 공이 돌아다니다가 땅 때리고 지는 수고 남을 막 가게 해버리는 이런 경우 있죠. 공을 내가 때렸는데 속도를 내서 가던 공이 상대방 공, 정지되어 있던 공을 딱 때려서 내 공은 정지하고 저 공이 가버리는 이런 신기한 경우를 가끔 보게 돼요. 그게 뭐야? 첫 번째 공이 갖고 있던 카이네틱 에너지가 정지되어 있던 공, 카이네틱 에너지가 없던 공한테 다 줘버리고 지는 카이네틱 에너지를 다 잃어버린 거지.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 하여간 부닥치다 보면 몰아주기 해가지고 얘는 들뜬 상태가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에너지가 많은 상태가 되고, 얘는 에너지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액티브 인터미디엇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액티브 인터미디엇이 또 돌아다니다가 A하고 부닥치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일도 또 일어날 거고, 따라서 이 두 번째 스텝은 뭐야? 첫 번째 스텝의 역반응인 거죠. 일종의 역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액티브 인터미디엇이 이제 프로덕트로 가는, 멀쩡한 A가 쪼개져 갖고 B하고 C가 되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지만, 얘는 이제 상당히 에너지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쪼개져서 B하고 C를 만드는 일이 가능하겠죠. 가능할 거예요. 자, 이런 메커니즘을 일단 써봤어요. 생각을 한 다음에 써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메커니즘 갖고 만들어지는 레이드 로가 앞에서 보여준 실험적으로 얻은 레이드 로하고 똑같다면, 이 메커니즘이 그럴듯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메커니즘을 한번 써보고,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써보고, 이거 가지고 이제 레이드 로를 유도해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반응에 대해서 액티브 인터미디엇 관점에서 레이드 로를 써봅시다. 각각의 엘리멘터리 스텝에 대해서. 이 모든 게 다 엘리멘터리 스텝이에요. 우리가 엘리멘터리 스텝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 앞에 있는 1은 요 반응 번호를 얘기해요. 1, 2, 3, 2 반응 번호. 첫 번째 반응에 액티브 인터미디엇이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이건 뭐예요? 생성되는 반응. 생성되는 반응의 속도는 A의 농도의 제곱, 그리고 속도상수 K1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반응에서 액티브 인터미디엇이
앞에 플러스니까 생성되는 반응 속도. 얘는 어때? 생성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라지고 있지, 실제로는. 따라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속도상수 K2라고 구분을 해주고, 그리고 이 스텝에서의 반응물은 A 스타하고 A죠. 그래서 그 농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반응도 세 번째 반응에서 액티브 인터미디엇 A 스타 관점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생성되는 반응의 속도. 근데 이것도 생성되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A 스타의 농도가 들어가 있죠. 참 쉬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그 속도 법칙을 이제 유도하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중간체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 실제로 존재하는 양도 굉장히 작고, 우리가 많은 경우 중간체를 분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아까 이 그림에서 요 중간체로 이런 게 생성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잖아. 그럴 때 끝판왕은 뭐냐면, 내 그 주장을 남을 설득하기 위한 끝판왕은 뭐냐면, 실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중간체를 확인을 하면 돼요. 확인하면서 거봐, 내 말대로 이런 중간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확인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메커니즘이 맞지? 그러면 모두가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몰라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돼요. 확인을 해야 돼. 끝판왕은. 근데 많은 경우 사실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불안정하거든.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걔를 분리해내서 뭐 NMR을 찍든 뭐 IR을 찍든 뭐 분광학적으로 이제 걔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불안정하다는 말은 그 중간체를 분리해내서 어떠한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야. 결국은 굉장히 짧은 시간 존재하는 아주 작은 양의 이 액티브 인터미디엇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여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뭐 농도도 작고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고 관찰하는 게 쉽지 않아. 이게 특징이고. 어찌됐건 우리는 이제 레이트 로를 얻어내야 되니까 프로덕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반응공학에서는 반응 속도 법칙을 다 마이너스 RA로 표현하고 있죠. A가 사라지는 속도로. 근데 프로덕트 관점에서 표현한 속도 법칙과 그 리액턴트 관점에서 표현한 속도식은 양론계수를 가지고 서로 상관시킬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일단은 프로덕트 관점에서 포메이션 레이트를 봅시다. 그러면 프로덕트 B, 여기서 프로덕트는 B하고 C인데 B 가지고 표현합시다. B가 생성되는 속도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 B는 어디서 생겨요? 이 세 가지 스텝 중에 여기서밖에 안 생겨요. 따라서 세 번째 스텝에서 B가 생성되는 속도와 같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스텝에서 B가 생성되는 속도는 요거 A가 사라져야 B가 생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A 스타가 사라져야 B가 생성되는 건데, 얘는 A 스타가 생성되는 속도야. 따라서 A 스타가 사라지는 속도는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될 거고,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됐어요. 요게 속도 법칙이 될 거예요. 뭐 요거를 이제 나중에 마이너스 RA로 바꿔주면 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얘야. CA 스타. A 스타의 농도를 알아야 돼요. 얘기했듯이 A 스타의 농도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A 스타의 농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반응물에 또는 프로덕트가 포함된 뭐 대부분의 경우 반응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의 화학정을 가지고 표현해 줘야 돼. A 스타의 농도를.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steady state approximation이죠. hypothesis. 자, steady state hypothesis. net rate A 스타가 포함된 반응들의 속도, net rate은 0이다. 0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은 보면 첫 번째 단계에 A 스타가 관여되어 있고, 두 번째 단계도 관여되어 있고, 세 번째 단계도 관여되어 있어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첫 번째 스텝에서는 A끼리 만나갖고 A 스타를 만드는 거고, 두 번째 반응에서는
멀쩡한 A하고 A 스타가 만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A 스타가 사라지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A 스타가 프로덕트로 가면서 A 스타가 사라지는 거니까 또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거였고, 그렇죠? 앞에 있던 요 세 개의 식을 그냥 다 합해 놓은 거예요. 네트레이시니까. 근데 그 네트레이시 0이 돼야 되죠. steady state approximation에 의하면. 그리고서는 이 식을 여기에 A 스타 있고 여기에 A 스타 있고 여기에는 A 스타 없죠. 그래서 A 스타에 대해서 푼 거예요, 그냥. 초등학생은 좀 어렵나? 이거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서는 앞에서 얻은 여기다 이제 대입한 거지. 여기다 대입하면 프로덕트인 B가 생성되는 속도는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A 스타의 농도 가지고 표현한 게 아니고 측정할 수 있는 A의 농도 가지고 표현이 됐죠. 그렇죠? 측정할 수 있는 A의 농도를 가지고 프로덕트 B가 생성되는 속도가 이제 표현됐어요. 그렇죠? 이제 거의 다 왔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응공학에서 전부 다 속도 법칙을 마이너스 RA 가지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바꿔야 되죠. 자, 양론계수를 보면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그래서 리액턴트의 양론계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분의 RA는 프로덕트의 양론계수분의 RB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RA, 마이너스 B분의 RB는 C분의 RC, D분의 RC 다 똑같은 거였었잖아. 그렇죠? 그 관계예요. 자, 따라서 앞에서 이걸 구했으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이게 RA이고 마이너스 1로 보내면 마이너스 RA가 이제 요게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이렇게 해서 얻어진 녀석이 실험 결과를 얼마나 만족하는지 한번 봅시다. 편의상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실험에 의해서 속도 법칙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냈다고 했어요. 내가 처음에 이 문제를 낼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속도 법칙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을까? 그냥 요 뒤에다가 뭘 좀 쓰지 왜 분모에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써놨을까? 뭔 실험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써놨을까? 뭔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이 사람이 이걸 관찰했을 거예요. A의 농도가 충분히 진할 때 결국은 1보다 이게 훨씬 큰 값일 때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1이 무시가 되지. 그렇죠? 따라서 A의 농도 하나씩 약분되고 몇 차 반응이 돼요? 1차 반응이 되죠. 분명히 이 사람이 A의 농도가 충분히 진할 때는 이 반응이 1차 반응처럼 거동하더라라는 걸 관찰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반응이 끄트머리에 가갖고 A의 농도가 아주 묽어졌어. 이게 굉장히 묽어졌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텀이 무시되죠. 1보다 이게 굉장히 작아질 테니까 이게 무시돼요. 그랬더니 2차 반응처럼 거동하더라. 이런 실험 결과를 얻었을 거예요. 처음에 리액턴트 A의 농도를 진하게 해갖고 화학 반응을 시켜서 키네틱 실험을 쭉 했더니 앞부분은 1차 반응처럼 관찰이 되는데 뒷부분이 2차 반응처럼 관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런 실험적으로 속도 법칙을 세운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메커니즘을 세워서 속도 법칙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여기까지 얘도 애초에 실험적으로 얻은 그 속도 법칙에서 우리가 관찰했던 현상들이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거 해보는 거예요, 지금. A의 농도가 높아. 이게 충분히 높아요. 그러면 뭐 K3보다 K2 곱하기 KA가 커지겠죠, 충분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무시되고 CA 지워지고 1차 반응처럼 되는 거죠. 1차 반응처럼.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얼핏 보면 1차 반응인 것처럼 농도가 진할 때는 또 A의 농도가 작을 때는 K3가 더 크고 K2 곱하기 CA가 얘보다 훨씬 작으니까 이거 무시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차 반응처럼 또 돼버릴 거예요. 2차 반응처럼. 그래서
저 속도 법칙을 만든 사람이, 실험적으로 저 속도 법칙을 세운 사람이 실험에서 관찰한 현상을 우리가 만든 메커니즘 가지고 수식을 유도해서 얻은 이 속도식도 다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확신이 들어. 따라서 이 식을, 최종적인 요 식을, 모양을 바꾸면 일단 요 마이너스 이쪽으로 보내서 마이너스 RA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주렁주렁 있는데 애초에 처음 나왔던 그 문제에 있던 거하고 같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K3로 나누면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K3분의 K2가 될 텐데 그거를 그냥 K'이라고 놓은 거예요. 분모 분자를 K3로 나누면 여기는 K3분의 K2가 되고 그걸 K'이라고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K1이 되겠죠. K1을 그냥 K라고 쓴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실험적으로 관찰한 이 속도식이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실험적으로 관찰한, 네가 실험적으로 관찰한 그 속도 법칙을 내가 제안한 메커니즘이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마 메커니즘은 이걸 거야 라고 이제 내가 논문을 써요. 네가 관찰한 거 또는 이제 내가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걸 관찰했는데 이 관찰한 게 이 메커니즘에 의하면 다 설명이 돼. 속도 법칙도 다 설명이 되고, 그러니까 아마 메커니즘은 이걸 거야 라고 이제 논문을 쓰면 사람들이 한 7, 80% 믿어요. 그래.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하지만 결정적 데이터는 아직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또는 내가 길을 쓰고 달겨들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A스타가 실제로 존재한다. 이 A스타, 내가 제안한 이 A스타라는 화합물을 실제로 어떤 분광학적인 방법이든 뭐가 됐든 써서 관찰을 해서 그 증거를 딱 보여주면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부호가 안 바뀌어도 되는 건가요? 부호? 네. 마이너스 RA가 있는데 네. 부호가 바뀌어야죠. 네. 또 질문. 여기 플러스예요. 요거 여기로 이양한 거잖아, 그냥. 또 질문. 저거 찍고 있다고 저기 질문 안 하고 그러지 마요. 목소리만 들어가니까 누가 질문했는지 몰라. 질문 됐어요? 다음 예를 봅시다. 첫 번째 예는 실험적으로 얻은 속도 법칙만 딱 봐도 얘는 사연이 좀 기구한 애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었어. 뭐 분모에 뭐가 주렁주렁 있고 이랬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단박에 가는 반응은 절대 아닌 걸 금방 알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화학 반응을 보다 보면 많은 반응이 마치 엘리멘터리 리액션인 양, 지가 엘리멘터리 리액션인 양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많아.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따져봅시다. A가 프로덕트가 되는 이런 반응을 내가 이너트, 반응성이 없는 이너트 I랑 뭐 그게 이제 뭐 솔벤트든 아니면 뭐 이너트 가스든 뭐 그런 거예요. 이너트 I와 함께 시킨다고 합시다.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1차 반응이야. 이거 딱 보면 이 녀석 봐라. 그럼 이거 엘리멘터리 리액션인가? 라고 생각이 들잖아. 이거는 이거를 보고 그냥 쓴 속도식이 아니고 실험으로 관찰한 속도식이에요. 따라서 속도식이 이렇다는 얘기는 이 반응이 진짜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든지 또는 사연은 있는데 그냥 외관상 엘리멘터리 리액션처럼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그지? 근데 상당히 많은 반응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그러면 아마도 두 번째의 경우이겠지. 그렇게 엘리멘터리 리액션이 많을 리가 없거든. 꽤 많은 반응이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로 이렇게. 자, 봅시다. 이것도 이 반응을 시킬 때 이너트를 같이 넣고 반응을 시키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하고 사실은 똑같아. A가 A하고 부닥치는 것보다는 A가 I하고 부닥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왜? 이 반응을 시킬 때 우리가 이너트를 넣는데 통상 반응성이 없는 솔벤트가 됐든 이너트 가스는 리액턴트보다 양이 많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A끼리 부닥치는 일보다는 A가 I하고 부닥치는 게 훨씬 잘 일어날 거야. 자주. 따라서 액티브 인터미디엇이 만들어질 때 A하고 I가 꽝 해갖고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 얻어서 얘가 흥분한다. 또 이 흥분된 놈은 또 이게 거꾸로 이거의 거꾸로가 지금 이거죠.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신 나간 A 스타가 이제 프로덕트로 가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메커니즘을 세우면 일단은 합리적이야. 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뭐 이너트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세 단계에 의해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일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럼 이제 따져봅시다. 이 메커니즘이 실제로 요 레이트 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A 스타 관점에서의 레이트 로를 써보면 이거 A하고 I의 농도 썼죠. 그 다음에 이거는 A 스타하고 I가 반응하면 A 스타가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이건 지금 A 스타가 생성되는 관점에서 표현한 속도니까 사라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써야죠. 이것도 A 스타가 사라지니까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되고 어차피 그 속도식을 얻으려면 수도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 해야 되니까 일단 해놓읍시다. 이거 세 개 다 합한 거, 이거 합한 게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중간체의 농도를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돼. 뭐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렇죠? 중간체의 농도는 이렇게 되고 우리가 나중에 요 식을 이제 속도 법칙 얻을 때 대입할 거예요. 자, 프로덕트 A에서 P가 되는 거니까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프로덕트는 A 어디에서 만들어져? 여기에서 만들어지죠. A 스타가 사라질 때 만들어지죠. A 스타가 사라질 때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니까 앞에 있던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이제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앞에서 얻은 A 스타의 농도 그걸 대입한 거예요. 여기다 대입했죠 지금. 대입했고 그 다음에 이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우리가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마이너스 RA하고 똑같아요. 이 반응은. 왜냐하면 A가 P가 되는 반응이니까 양론계수가 다 1이잖아.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RA는 RP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식이 이렇게 돼. 마이너스 RA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그렇죠? 자, 이 식을 봅시다. 여기에서 농도가 지금 두 가지 농도가 나오는데 CI는 이너트인 I의 농도예요. 이너트가 뭐야? 반응성이 없어요. 반응성이 없어. 따라서 I의 농도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속도 상수들 이거 다 어차피 속도 상수니까. 그래서 온도가 바뀌지 않으면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는 하여간 얘네들은 다 상수잖아.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전체를 어떤 컴포짓 레이트 콘스탄트 K로 놓을 수 있겠지. 그죠? 속도 상수는 온도에만 의존하는 함수인 거죠. 근데 이거 역시 온도에만 의존하는 함수잖아. CI는 온도 말고는 바뀌지 않아요. 그지? 이너트이기 때문에, 이너트의 농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K라고 놓으면 속도식이 이렇게 되죠. 그렇지? 네. 속도식이 이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다 설명이 되잖아. 이 반응, A가 이너트의 존재하에서 프로덕트가 되는 이 반응이 실험을 해봤더니 실험적으로 얻은 속도식이 이렇게 돼요. 마치 엘리멘터리 리액션인 양 속도식이 그냥 실험 안 해도 손으로 쓸 수 있는 속도식 바로 그게 그냥 딱 나와버려요. 근데 이거를 보고 얘가 이런 속도식을 이런 형태의 반응이 이런 속도식을 갖는다면 얘는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반응이 이런 형태의 반응인데 엘리멘터리 리액션인 양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르더라도 걔는 엘리멘터리 리액션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숙제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떤 반응이 elementary rate law를 따른다라는 the reaction follows an elementary rate law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쓰잖아. 그렇지?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반응이 실제로 elementary reaction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봅시다. 요거는 좀 재밌는 예인데 요 내용도 사실은 물리학 2시간에 했어요. 근데 뭐 다시 봅시다. 이게 재밌는 예니까. 이 반응을 갖고 하지는 않았지만 NO 2개, O2 반응을 해서 NO2 2개가 생긴다. 이런 화학 반응이죠. 자, 이 반응이 엘리멘터리 리액션일까 아닐까? 내가 요 밑에 건 아직 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이 반응. 내가 보기엔 엘리멘터리 리액션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왜 그렇게 판단을 할까? 이 반응식만 딱 보고 이건 아마도 엘리멘터리 리액션이 아닐 거다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엘리멘터리 리액션은 어떤 게 엘리멘터리 리액션이야? 단박에 일어나는 거예요. 줄줄이 여러 스텝을 거치지 않고. 근데 이 반응이 단박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입자 3개가 동시에 부닥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당구 인생에 내가 이렇게 당구를 많이 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렇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잘. 거의 안 일어나요. 뭐 가끔 일어날 수는 있지. 하지만 그 가끔 일어나는 일이 전체 화학 반응을 지배하지는 못하니까 확률적으로 확률이 낮기 때문에. 따라서 아마도 이건 엘리멘터리 리액션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해봤더니 속도 법칙은 또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르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엘리멘터리 리액션이기 때문에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르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연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 어찌든 간에 속도 법칙이 이렇다면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는 게 온도를 올리면 화학 반응의 속도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빨라지죠? 이 농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온도를 바꿨을 때 화학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속도 상수 K가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도 상수 K가 온도의 함수라고 얘기하는 그 함수 식이 뭐예요? 다른 말로 K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게 아레니우스 식이죠. K는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 A에다가 여러분들 잘 아는 이거죠. 요거지. 그렇죠? 마이너스 RT분의 2A.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익스포넨셜인데. 그렇죠?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K 값이 커지게 돼 있죠.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면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지면 지수가 작아지니까 K 값이 작아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K 값이 커지게 돼 있죠. 자,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자, 그런데 이 반응은 실험을 해봤더니 온도가 높아졌더니 이 리액턴트인 뭐야 이게
프로덕트가 생성, 이거 잘못됐네. NO, 강의자를 두 군데 고쳐야 되겠네. NO예요. 리액턴트인 NO가 사라지는 속도가 느려져? 느려져요. 여기 NO, 뭐 NO2여도 별 상관은 없는데 이걸 NO2라고 썼다면 여기가 플러스로 써야 되는데 여기를 마이너스로 해고 여기를 NO2라고 쓰면 어폐가 있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자, 이거 왜 그럴까? 물리학 2 시간에 사실은 이 이유는 이미 얘기했어요. 다른 예를 가지고. 이 예는 아니지만.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어요? 기억 안 나도 돼요. 오늘 다시 보니까. 가봅시다. 왜 그런지. 자, 이거 메커니즘. 이런 메커니즘이 제한되어 있어요. 리액턴트가 NO하고 O2니까 NO하고 O2가 엎닥쳐갖고 NO3. 근데 얘가 좀 흥분된 상태다. NO3. 예. 이런 그 액티브 인터미디엇이 만들어지고 또 얘가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또 다른 NO하고 만나서 두 개의 NO2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뭐 충분히 리즈너블 해요. 그지? 충분히 리즈너블 해. 자, 그러면 이렇게 메커니즘을 제안한 사람은 이제 뭐를 다 증명해야 돼? 속도 법칙이 이 메커니즘으로부터 속도 법칙이 이거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설명해야 되지 이제 이 실험 결과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설명해야 돼. 이 메커니즘이 맞다면. 자, 봅시다. 이것도 그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 쓰면 여기 있는 것들 이건 이제 설명 안 할게요. 똑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이 세 개 합한 게 0이 돼야 되고 이것도 요 중간체에 대해서 농도를 표현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식이 이렇게 되고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속도. 프로덕트의 생성은 어디서만 돼 지금? 요 세 번째 반응에서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중간체가 생성되는 관점에서 적은 거니까 지금 프로덕트가 생성되려면 중간체가 사라져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여기 2가 있는 거는 이 양론계수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자,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속도는 이렇게 돼요. 여기에다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 세 번째 반응의 그 세 번째 엘리멘터리 스텝의 레이트 로 요걸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대입하고 남은 이제 요게 있는데 요걸 앞에서 우리가 그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에 의해서 구해 놓은 농도 그걸 여기다 대입한 거야. 이렇게 대입했어요. 그런 다음에 정리. 요게 NO의 농도의 텀이 두 개가 있네. 그래서 NO 농도의 제곱이 됐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 보면 일단 앞에 거하고 모양이 달라. 그렇죠? 앞에 거하고 모양이 달라. 메커니즘에 의하면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속도 그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모양이 달라. 앞에서 보여준 게 프로덕트인 NO2가 생성되는 속도 관점에서 속도 법칙을 보여줬어요. 요거에 대해서 2차, 요거에 대해서 1차였는데 지금 뭐 분수로 뭐 분모에 뭐 주렁주렁 있어요. 안 맞아? 그러면 내가 제안한 메커니즘이 틀린 거냐? 아직 몰라요, 그거는. 아직 몰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요 두 개의 텀 중에 K2가 만약에 훨씬 크다. K2. K2가 훨씬 크다라고 하면 지금 요거는 무시할 수 있죠. 그러면 속도 법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요 상황에서는 앞에서 보여준 거 속도 법칙이 맞지.
그런데 반대로 얘가 더 작아. 얘가 작고 이게 커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요거하고 이건 무시되고 요거하고 요거 지워지고 각각에 대해서 1차 반응처럼 돼버리죠. 그렇죠? 1차 반응처럼 돼버려. 따라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관찰한 이 녀석은 이 속도 법칙은 언제 만들어졌다는 거야? 만약에 제안한 이 메커니즘이 맞다면 이 속도 법칙은 카이네틱 실험의 어느 시기에 얻어졌다는 거예요? NO의 농도가 리액턴트 중에 하나인 NO의 농도가 충분히 작을 때 또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얘가 굉장히 작으려면 어떤 경우여야 돼? NO의 농도가 충분히 작든지 또는 어떻게 되면 돼요? K3. K3가 굉장히 작든지. 그럼 되겠죠. K3가. 그래서 아마도 두 번째 경우일 거예요. 무슨 바보 같은 놈이 그 카이네틱 실험을 하다 보면 앞에하고 뒤에하고 그 리액션 오더가 바뀌는 것을 관찰하지 못할 일은 없으니까 아마도 K3가 지금 보여준 이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작을 거예요. 따라서 그 경우에 이제 속도 법칙이 설명이 되죠. 이렇게 속도 법칙이 만들어지고 요 앞에 주렁주렁 있는 거 얘네들이 이제 속도 상수 K로 우리가 표현했던 거지. 관찰한 속도 상수는 결국은 이거를 관찰한 거죠. 이 컴포짓 레이 콘스탄트를 관찰한 거예요. 실험한 사람은. 지금 제한된 메커니즘이 맞다면.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뭘 설명해야 돼?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오히려 느려져요. 이제 그게 설명이 돼야 되죠. 자, 각각의 K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아레니우스 이퀘이션 써가지고 쓴 거예요. 첫 번째 엘리멘터리 리액션에 대해서는 이 첨자 2를 다 집어넣었어요. 세 번째, 두 번째 각각 이렇게. 그러면 여기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만 여기 모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텀만 따로 모았어요. 그럼 텀이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여기를 보세요. 결국은 이게 사람들이 관찰한 속도 상수라는 얘기예요. 요게. 그죠? 그리고 그 관찰한 속도 상수 observed rate constant의 free exponential factor는 요게 되는 거고 observed rate constant의 activation 에너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요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두 번째 반응의 액티베이션 에너지하고 첫 번째, 세 번째 반응의 액티베이션 에너지의 합 요거와 요 합의 차이가 양의 값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익스포넨셜 텀의 요 지수에 앞에 마이너스가 없이 여기가 양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지? 아까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에서 온도를 높이면 K 값이 커지는 이유가 요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이었었잖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요. 이건 물론 순서를 바꿔서 쓰면 마이너스 있게 쓸 수도 있지만 그거보단 이렇게 써놓는 게 이해하기 쉬워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여기 지금 플러스라고 앞에가. 따라서 요 앞에 있는 두 번째 엘리멘터리 리액션 스텝의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나머지 두 스텝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합보다 크다면 어떻게 돼요? 온도를 높이면 레이 콘스탄트, 이 관찰한 레이 콘스탄트는 작아져야 돼요. 그렇죠? 작아져야 되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역시 여기 2는 없애세요. 자, 질문. 어이? 이거 안 지웠네. 자, 이거 아니에요. 이건 지우세요. 어젯밤 늦게 강의 자료를 완성을 했더니 졸렸나 봐요, 내가. 자, 이거 지우시고. 아직 숙제는 안 정했어요. 이 챕터의 숙제는. 다음 강의할 것은 여기고. 자, 여기까지 질문. 그러니까 이 반응은 실험적으로 얻은
이제 K3, K1, K2 이거를 만약에 다 얻었다면 이 K3가 굉장히 작은 값이어야만 할 거예요. 만약에 이 메커니즘이 맞다면. 근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값들을 구했더니 이게 A하고 비교해서 이게 작은 값이 아니야. 그러면 제한한 메커니즘이 틀렸다는 얘기지. 난관이 많아요. 그래서 메커니즘을 제안을 해서 이 학계에서 학자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쉽지가 않아. 질문?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마이클리스 멘트 미케니즘하고 이니비션까지 아마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